여느 때의 지진보다 훨씬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난 이 지역은 후쿠시마입니다. 평소보다 더 불안함을 느껴 문을 열어보는 부부. あっち原発の方だよね。まさか爆発したってことないよね。そんな、だって大きな地震があっても大丈夫って言ってたし。あの白い煙何？雲みたい。 마을 근처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얀 연기들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뒤이어 곧 정체를 낼 수 없는 가루들이 휘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すいません。いませんか？退避？何かあったんですか？詳しいことは伝えられません。ここの原発5キロ圏内なので早く退避してください。急いで。チェルノブイリの時は100年帰れないって聞いたけど。日本は大丈夫だよ。安全対策は完璧だから。じゃあ行こう。大丈夫だよ。 부부가 있는 이곳 후쿠시마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후쿠시마에서 도쿄까지 오게 된 부부. 후쿠시마에 큰일이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온했고 수많은 무관심 속에서 원전 반대를 시위하는 이 한 사람만이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ね、なんでそんな方法でラーメン作ってるの？体に良くないでしょ。いや、そういうのがこの事態を招いたんでしょ。はあ、どういうこと？だからそれはそれよ。電気ばっかり使ってるからこういうことになるんでしょ。電気は少し神経質になりすぎてるよ。ミキの電話だよ。こんな時間に誰？ 늦은 밤 여자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なんでそんなこと聞くんですか？あなた誰なんですか？政府の人ですか？なんで私の病院の記録とか知ってるんですか？ 그리고 여자는 전화를 걸어온 의문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お察しの通りです。妊娠10週目から20週目の間に放射能を浴びるのが胎児にとっては一番危険です。奇形児が生まれるかもしれません。脅すんですか？脅しじゃなくて現実です。私たちが特別班を作り、望まれる方に限って特別にお手伝いしています。なんだよ。今さら目に見えない放射能ごときは何だって言うんだよ。帰れ、撃てろよ。 의문의 남자에게서 점점 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된 부부. 충격적인 사실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든 여잔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하고 주민 대피령은 어느새 20km까지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原発の20キロ圏内はもうみんな避難したみたい。誰も入れないって。ね、昨日あの人妊娠10週目くらいの胎児が一番危険って言ってたよね。あれ本当かな？ 남자는 잠시 먹을 음식을 사러 근처 편의점을 찾고 남자가 나간 사이 방사능에 노출된 태아의 사진을 보던 여자가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미키, あったよ. 남자가 편의점에 다녀온 사이 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밤 충격과 공포,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여자가 다시 의문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こんなところで手術するんですか？政府が？これは非公式で外部に知られてはいけない。夫の同意を得てなかったので。構いません。
あなたが望めばいいんです。あ、もう分からん。すいません、とにかく帰らせてください。ふざけてるんですか？強制しないって言ったじゃないですか。私まで殺すつもりですか？こっちだってやりたくてやってるわけじゃないんだよ。いいから黙って言われた通りにしろよ。下ろすとしてもあなたのところではしません。もう信じられない。 하지만 여자는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죠. な、ミキ、あの男に会ったのか？でミキが見たのは最悪のケースだから。ミキは絶対に違う。大丈夫。どうしたの？やっぱりダメ下ろしてくる。は？どうした？大丈夫。どこ行くの？ミキ。やめて！下ろして。もう大丈夫だって、ミキ。ごめんよ、ミキ、大丈夫だから。なあ、ごめん、おとなしくして。ごめん、ミキ。もうこれしか方法がないんだよ。俺今から福島行ってくるから。で、動物の子供の写真とか撮って安全なの確かめてやるから。ちょっと待ってて。 그래서 남자는 체르노빌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그 증거물을 수집하러 움직입니다. 모두가 떠난 후쿠시마는 그 사이 생지옥이 되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앞에 나타난 한 여자. 모두가 떠난 이곳에 혼자 남아있던 여자는 다름 아닌 만삭이 임산부였습니다. 何も問題ないじゃん。ほら、絶対何もないって。あ、待って、今の豚妊娠してる。もしあの豚の子供が大丈夫だったら子供産んでくれるって。 그렇게 남자는 다시 후쿠시마로 떠나게 됩니다. 2016년작인 이 영화는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 일어난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원전이 폭발함과 동시에 비단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김기덕 감독의 22번째 작품으로서 이 영화는 그 당시 1,000만 원의 제작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공교롭게도 같은 경고와 같은 메시지를 담았던 판도라와 같은 주에 개봉을 하기도 했었죠. 영화로 그 모든 걸 전달할 순 없겠지만 인간의 편의, 인간의 욕심이 저지른 대가가 그 어떠한 공포와도 범접할 수 없다는 건 영화를 통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방안을 강행 중인데요. 이게 여러분,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하면서도 무서운 사실입니다. 바다에 방출하면 해양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바다는 더 이상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상인데 말이죠. 단지 생선만 먹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만약 대량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을 결정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바로 우리나라일 겁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하지 못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부터 현재의 무역전쟁, 그리고 K문화의 위상으로 굉장한 열등감과 시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과 동시에 전범 국가입니다. 한반도가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 생태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혼자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의 발악이자 선택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온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겠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1000기의 원전이 설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온
원전 사고라는 공포와 불안을 담아낸 오늘의 영화 스톱이었습니다.